안녕하세요. 송우중학교 역사교사 조혜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저의 수업은 미스터리 이집트 문명 집중 탐구입니다. 제 수업은 역사 수업, 미술 수업, 그리고 동아리 수업까지 융합한 프로젝트 수업입니다. 대상은 중학교 2학년이고요. 단원은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입니다. 성취 기준은 역사는 선사 문화와 고대 문명의 특징을 탐구한다. 미술은 미술의 시대적, 지역적, 사회적 배경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둔 목표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에 대한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역사 가장 먼저 언제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아이들은요, 중학교 2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역사라는 과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사라고 하면 보통, 지루하다, 또는 외울 게 너무 많다, 암기 과목이다, 이런 이미지 갖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가 단순한 암기 과목이 아니고 이해를 바탕으로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재밌고 흥미롭고 우리 삶에 꼭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과목이라는 첫인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은 중2 때 역사를 처음 배우지만 고3 때까지 계속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살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역사라는 과목이 계속 함께 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첫인상으로 중2 때부터 평생 역사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수업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역사 과목이 재밌다라는 걸 알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키는 삶과 연계하는 것, 다른 과목과 융합 수업을 하는 것, 그리고 수업에서 에듀테크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역사 수업입니다. 이건 제 활동지인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 아모르 세계사라고 되어 있죠.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배우는 아모르 세계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붙인 이름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사를 배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나라에 대해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글로벌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여러 나라 문화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겪고 자랐기 때문에 뭔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는 연결을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흥미 유발을 할 때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아이들의 일상에 녹아져 있는 세계사 문화를 연결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이집트에서는 요 롯데월드에 파라오의 분노라는 놀이기구를 보여줬는데 요거 아이들이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저거 타봤어요. 저거 본 적 있는데. 아, 저거 이집트구나. 요런 반응이 나오고요. 그리고 게임도 저는 자주 활용하는 편인데요. 이거 카트라이더 게임 다들 아시죠? 여기도 이집트 맵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피라미드도 보이고 요렇게 이집트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디자인들이 보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세계사 문화가 요렇게 숨어 있는가 라는 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미 유발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는데요. 수업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영상에 제한이 있어서 중점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구글 지도를 사용하게 했는데요. 이 구글 지도를 태블릿으로 사용하게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요. 특히 지리적인 특징을 배울 때 너무 좋고, 그리고 특히 제가 좋았던 점은 고대 문명의 발생지에 지금 어느 나라가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활동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활동지에 있는 지도가 과거를 기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라면 태블릿에는 현재를 기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도인데 그 위치를 딱 맞춰놓고 비교해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활동할 때 구글 지도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활동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파라오와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요즘 챗 GPT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챗 GPT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국사 수업에 처음으로 챗 GPT를 도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챗 GPT를 이용해서 발해사 질문에 답찾기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GPT 3.5였고요.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답변으로 대장금입니다. 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바로 알았으면 덜 당황했을 건데 한참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중에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대장금을 몰라요. 대장금 되게 옛날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진짠 줄 알고 활동지에 쓴 거예요. 그래서 GPT가 잘못 알려주면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검증하지 못하면 5개념으로 바로 연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되게 당황하면서 중학교 수업에서는 GPT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미조라고 불리는 이 챗봇을 알게 됐는데요. 이 챗봇은 교육용 챗봇이어서 학생들이 질문과 답변을 한 것이 실시간으로 선생님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꼭 실시간이 아니어도 수업 끝나고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변을 얻었는지를 선생님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사실은 저희가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점을 궁금해 했구나. 요런 답변을 얻었구나. 요런 것들을 알아야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요게 지금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파라오와의 대화라는 챗봇을 만드는 것도 되게 쉬웠어요. 챗봇을 만드는 과정도 쉬웠고 아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과정도 어렵지 않게 QR코드 하나로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제가 아까 강조했던 모니터링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질문한 것과 얻은 답변을 이렇게 선생님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5개념도 잡을 수 있고 아이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하는지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거 하면서 되게 놀랐던 게 평소에 무기력하고 수업 시간에 절대 질문하지 않던 아이들도 이 챗봇이랑 대화를 시키니까 수업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정말 많이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업에서 질문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질문하게 하는 또 하나의 도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챗봇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수업에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역사 수업은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요. 저희 학교 미술 선생님이랑 같이 또 이집트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미술 수업에서는 되게 놀랐던 게 미술 선생님이랑 같이 아이들에게 이집트 문명에 대한 흥미를 높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대화를 하다가 사실 이 수업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같은 내용을 가르칠 줄 알았는데 같은 주제지만 정말 다른 내용이에요. 이집트 미술은 사실 저희 되게 익숙한데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갖는 의미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집트는 정면성의 원리가 특징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저는 느낌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면성의 원리라는 단어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배울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 수업만 준비했다면 요런 부분까지는 알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미술 선생님이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해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이나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단어를 이 상형 문자로 그리는 활동까지 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실 역사 시간에 이집트 문명은 상형 문자 이렇게 되게 강조하지만 이름을 써보고 이런 활동을 하진 않잖아요. 요런 막 병아리랑 뱀을 그리고 하는 요런 걸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요 문자와 이집트 미술의 특징을 이용해서 자화상을 벽화로 제작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다양한 도구를 활용해 가지고 제작을 했고, 특히 이렇게 교실에 있는 태블릿을 활용해서 계속 검색하고 참고하면서 이집트 미술의 특징을 살리되 나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든 벽화는 지금 저희 학교 4층에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수장만 붙인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의 작품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거 볼 때마다 되게 뿌듯해하고, 선생님들 여기 지나가고 이렇게 이거 관람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아 이게 제 작품이에요. 이거는 무슨 무슨 뜻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는데 자연스럽게 마치 무슨 박물관처럼 분위기가 형성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아리 수업인데요. VR 동아리와 함께 융합 수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VR은 메타퀘스트 2라는 기기인데 사실 예산 문제 때문에 8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아리 아이들도 2인 1조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메타퀘스트가 원더라는 앱이 있으면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대요. 그 나 혼자 산다에 김대호 아나운서가 이거 해가지고 되게 유명해졌잖아요. 그 기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 기기를 이용해서 이집트를 탐험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했고, 이거 보이시죠? 아이들 지금 쓰고 있는 이 기기가 메타캐스트 2거든요. 그래서 이거 쓰고 이제 이집트로 가서 피라미드를 본 건데, 이게 좋았던 점은 피라미드가 대형 건축물이에요. 고대에 어떻게 저렇게 큰 건축물을 만들었을까? 이게 사실은 역사 시간에 가르치는 포인트 중에 또 하나인데, 이게 얼마나 큰지가 감이 안 와요. 좋은 점은 이걸 쓰고 이집트에 가면 원더 앱에서는 내가 진짜 피라미드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큰지 가늠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생생하게 알 수 있고, 또 하나 좋았던 점은 이 피라미드의 겉모습만 저희는 보통 배우잖아요. 근데 이 메타캐스트를 이용하면 내부에 진입하는 체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그래서 맨날 겉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다가 내부로 들어갔을 때 벽에는 어떤 장식이 있고 내부 구조는 어떻고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너무 유의미한 체험이라서 제가 학교에 요청을 드려가지고 메타캐스트 2를 추가 구매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추가 구매가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2학기에는 이 메타캐스트가 조금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그 교실에서도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2인 1조로 이런 식의 세계 여행이 다 가능할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세계사 수업이 될 수 있겠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스터리 이집트 문명 집중 탐구 융합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나눔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